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정상이 되었다며 바이러스가 갑자기 종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뉴욕 주저지 코네티컷주가 방문객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을 총 34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거부하고 기존 수혜자의 갱신 기간도 촉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대 교사 노조가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안전 대책 없이 계약할 경우 소속 교사의 파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뉴욕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백신 접종 가격을 50에서 60달러 선으로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팝 듀오인 체인스모커의 드라이브인 자선 콘서트에서 수백 명의 관중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해 뉴욕주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정상, 뉴 노멀이 되었다며 바이러스가 갑자기 종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마가렛 해리스 WHO 대변인은 UN 화상 브리핑에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모든 날씨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계절적 확산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코로나19는 다르다며 바이러스의 확산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필리핀처럼 매우 따뜻한 적도 국가에서도 확산했다며 계절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1차 확산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하고 바이러스의 2차, 3차 확산을 언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언급은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감염원에서 멀어지기 등을 포함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 나올 때는 확실히 가리는 게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1,6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며 일일 사망자 수가 2개월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아르칸소, 오레곤, 몬타나 주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주 등 미국의 새 확산지에서는 신규 환자 증가가 정점을 넘겼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방문객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에 일리노이주, 미네소타주, 포르토리코와 워싱턴 등 4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3개 주 주지사들은 총 34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이 된 주들은 7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비율이 10%를 넘거나 양성 확진을 받은 주민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넘는 주들입니다. 이런 주의 명단에는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가 벌써 몇 주일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한때 코로나19 감염의 최악의 비율을 기록했던 뉴욕주가 다른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주에서 오는 방문객들로 인해 다시 감염률이 치솟을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격리 대상주 출신의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방역 수칙에 따라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떠날 경우 무려 $2,000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거부하고 기존 수혜자의 갱신 기간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어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계획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갱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행정부는 다카 정책을 유지 혹은 축소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 합법성과 정당성, 그 외 다른 고려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토 작업은 다카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 절차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검토에 약 10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90여일이 남은 기간에 이 같은 검토 착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다카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고 명령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연방대법원이 다카 자체의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카 폐지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100일 동안에 걸쳐서 그 다카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선까지는 현재 그 갱신만 허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선 이후에 다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결국 우리 인자 커뮤니티는 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최대한 투표하고 누가 과연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좋은 대선 후보인지를 판단하는 정치 참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절차에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70만 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대 교사 노조가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안전 대책이 없이 개학할 경우 소속 교사의 파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국 170만 명의 교사가 회원으로 있는 교사연맹 AFT는 개학 반대 투쟁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교사연맹은 파업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파업을 선택하는 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법적, 재정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사연맹은 개학의 조건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시스템 정비, 학생 간 거리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린디 웨인가르텐 위원장은 성명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학을 강제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미교육협회 NEA도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란타, 휴스턴 등 대규모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가을 학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사추세츠 교사 노조는 오늘 시청에서 개학 반대 연좌 농성을 추진 중이며 오하이오에서는 주정부에 온라인 개학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는 주정부의 개학 방침에 맞서 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은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했지만 여전히 개학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식당의 실내 영업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고 상업용 렌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외식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맨하탄 상공회의소는 뉴욕시 소상공인 돕는 방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6월부터 시작돼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뉴욕시 야외 식당 운영 계획을 영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경제 재개 4단계 중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운영되고 있지만 식당은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 한해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지만 모든 식당들이 이에 적합한 상황은 아닙니다.
맨하탄 코리아타운 내 한인 식당들은 야외 영업으로 활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간 모든 지원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 식당을 전부 다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프로싱이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여기 맨하탄은 지금 앞이 조금 없고 굉장히 사이즈가 적어요. 그래갖고서는 조그마한 2인용 뭐 6테이블 뭐 이 정도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렌트비는 또 여기가 맨하탄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방학을 해서 전부 다 유학생이고 여기 분들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하탄은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네. 정말 어려워요 지금. 매상이 한 7% 정도나 될까요? 네. 투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 뭐 한 6자리 2인용 6자리 하고 하니까 너무 난감하고 앞이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하네요. 또 다른 제안은 96스트리트 이남 맨하탄만 적용되는 상업이용 렌트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상점들은 렌트에 4% 가선세를 부과받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고서는 또 뉴욕시가 식당 등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각종 수수료를 개정할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벌금의 경우 유예 기간을 주고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는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6월 렌트를 납부한 사업장은 19%에 불과하며 뉴욕시 실업률 또한 20%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뉴저지주 경제개발공사가 주관하는 소기업 대상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팀 설리번 뉴저지주 경제개발공사 국장은 이번 지원의 경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지난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신청한 소기업 가운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혜 자격이 되는 소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풀타임 근로자 수가 25인 이하의 뉴저지주 정부 등록 사업체나 비영리기관,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으나 재원 부족과 함께 신청자 폭증으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1차로 500만 달러, 6월에 2차로 4,500만 달러에 이어 3차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한 모더나가 백신 접종 가격을 50에서 60달러 선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파이저의 백신 가격 40달러에 비해 다소 비싼 가격입니다. 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최종 가격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각국 정부와 2달 계약을 맺은 다른 경제업체들이 책정한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더나와 동시에 3상 임상 시험에 착수한 경제업체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여분을 총 19억 5천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2차례 접종이 필요한데 1인당 접촉 비용은 40달러 선입니다. 모더나는 미국 내 89개 지역에서 백신 개발의 최종 관문인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필실험자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받고 나머지는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투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모더나는 성명을 냈고 내년부터 연 5억에서 10억 회 투여분의 백신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모더나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유명 팝 듀오인 체인스모커가 롱아일랜드에서 드라이브인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는 과정에 수백 명의 관중이 사후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무대 앞에서 춤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뉴욕주가 안전규정 위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팝 듀오 체인스모커가 지난 주말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사우스햄튼 지역 야외 공연장에서 2,000여 명의 드라이브인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Safe and Sound 시리즈 자선 공연을 개최했는데 공연이 절정에 이르자 차 안에 있던 관객 수백여 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판을 벌였습니다. 관객들의 이 같은 모습은 SNS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를 본 시민들이 비난이 쏟아지자 뉴욕주가 콘서트 허가 배경, 안전법규 위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안전한 드라이브인 체험이라는 주제로 열렸지만 오히려 공중보건안전을 위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사우스햄튼시에서 열린 자선 공연은 공중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까지 무시한 불법적인 이벤트였다며 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햄튼시는 이 공연과 관련해 600대 차량과 총 2,000명의 관객 입장을 승인했습니다. 2010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체인스모커스는 클로서라는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유명해진 미국의 팝 듀오입니다. 이날 공연은 사우스햄튼시의 장애 어린이, 배고픈 어린이를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원숭이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원숭이 16마리에 각각 2차례 투약한 결과 16마리 모두 최소한의 항체를 얻었습니다. 항체가 바이러스의 침투를 도와주는 감염력 강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체 대상 임상 시험에 앞서 진행되는 전임상 단계에 해당됩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0-2021년 전국 최고 병원 순위에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20년 연속으로 뉴욕 일원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순위는 UCLA 메디컬 센터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최고 병원 아노롤의 이름을 올린 뉴욕 일대 병원은 맨해튼의 뉴욕대 랭곤 병원 전국 9위,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전국 14위로 각각 뉴욕 일원 랭킹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롱아일랜드 해안가에 상어가 잇따라 출현하면서 롱비치, 존스비치 해수욕장 운영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에 따르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최소 4마리의 상어가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가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전동 스쿠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레벨이 뉴욕시 지역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지역에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던 32세 남성이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 18일에는 CBS 뉴욕 방송 기자가 브루클린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은 지구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